뮤지션을 꿈꾸는 10대와 20대 뮤지션 꿈나무들을 위한 꿈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경연 무대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고 연말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승한 참가팀에겐 앨범 발매 특전이 주어진다는데요. 젊은 패기로 꾸미는 프리즘 프로젝트 현장을 소개합니다. 강릉의 원도심, 임당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추억의 골목길에서 화사한 벽화와 정감 있는 풍경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임당동 골목길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빛깔을 자랑하는 꽃창포, 도심에선 쉽게 보기 어려운 꽃창포를 주제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꽃창포 감상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힘을 모아 마을의 발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8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혹시 주무실 때요? 네네. 소등하고 주무시나요? 불 끄고 잔다고 여쭤보는 거죠? 네네네.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불을 켜고 이렇게 잘 잠이 드는데 뭐 네. 씻지도 않고 잘 때도 많고 오. 뭐 TV 보다가 영화 보다가 네. 그대로 잠들어가지고 이게 꿈인지 영화 내용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네.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으신가 네네네. 봐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거나 불을 켠 채 잠을 자면요. 건강에도 좋지 건강에.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어떤 거죠? 살이 찔 수가 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 비만을 유발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서 숙면을 취하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지방을 녹여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불을 켜놓고 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면요, 이 호르몬 분비를 방해를 해서 오히려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네요. 먹는 건 똑같은데 요즘에 조금 더 불고 있다 오. 느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노출의 계절이죠.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단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선 수면의 질을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요, 네. 다채롭고 화려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용석 씨랑 명수 씨, 네. 아이돌 그룹이나 뭐 힙합 무대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우, 좋아하죠. 또 네. 요즘 대세잖아요. 맞아요. 대세는 따라야 합니다. 그럼요. 따르라고 있는 게 또 대세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TV 음악 프로그램 나오면요, 저는 일단은 넋을 놓고요, 그냥 이렇게 보곤 합니다. 맞아요. 요즘 뭐 그 경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많죠. 뭐 힙합 오디션 아니면 그 아이돌 육성하는 아이돌 멤버 만들어주는 그런 육성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네. 보다 보면 저도 넋 놓고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요. 저도 굉장히 잘 봐요. 막 나만의 픽 막 이런 거 잘 그렇죠,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희 주변에는요, 끼가 정말 많은 뮤지션 꿈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지 그들은요, 실력을 뽐낼 무대가 많지 않아서 이 끼를 뽐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춘천에는요, 이 매력과 끼를 뽐낼 수 있는 무대가 있거든요. 어떤 무대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힙합은 돈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거.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우리 무대는 우리가 만든다. 너무 어린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무대 앞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각양각색의 꿈을 펼치는 이들. 춘천 뮤지션 꿈나무들의 화려한 무대를 소개합니다. 춘천시 석사동의 한 기획사 사무실입니다. 신생회사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회의 중인가 봐요. 대학교 동아리 느낌이 날 정도로 다들 젊어 보이죠. 젊은 패기를 똘똘 뭉친 이들은요, 요즘 특별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어요. 오늘 그 프리즘이라는 저희가 자체로 기획한 공연이 있는데요. 오늘 그 시즌2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회의, 마지막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최근 춘천에서 힙하다는 젊은 뮤지션들의 무대, 일명 프리즘 콘서트입니다. 춘천에는 일단 이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한 음악 무대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요번에 그 문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제 우승팀에게는 특전이 있어요. 보컬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승한 팀에게 앨범 발매, 최종 우승한 댄스팀에게 저희가 시그니처 비트를 제작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합니다.
다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이미 음반 프로듀싱의 래퍼와 보컬 그룹으로 활동을 하면서 탄탄한 경력을 쌓은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지역 뮤지션을 위해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네요. 블랙호즈를 설립한 이유 자체도 저희가 직접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전 과정을 담당하되 실제로 저희가 음악도 하면서 기획이나 제작 같은 것들을 총괄하다 보면 저희에게 떨어지는 인건비가 있을 거고 저희는 그 인건비를 받으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도 같이 하자라는 취지로 호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늘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 소속 가수들과 지역 뮤지션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업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 공간은 이제 저희 아티스트나 아니면 연습실이 없는 다른 뮤지션들이 24시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작업실입니다. 직접 제가 설계부터 배관, 그리고 인터넷, 모든 시공 과정을 제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했고요. 일단 8월 달까지는 한 5곡 정도가 그 정규 앨범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작업 중이고요. 학창 시절부터 함께 꿈을 키워온 친구들은 현재 이 회사의 소속 가수라고 해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친구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저희 그 대표 친구가 뭐 음향이나 장비 쪽에서 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힘든 부분을 대해서 조금은 남들보다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젊은 뮤지션들에게 가장 간절한 건 무대에 오를 기회겠죠. 지난 4월 13일 제1차 프리즘 공연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쳤습니다. 음악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계속 난간에 부딪히고 힘들 건데 그래도 항상 그 희망이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안 놓고 계속 그렇게 붙잡고 늘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 희망의 열쇠가 또 저희 이 프리즘이 됐으면 하는 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뭐 힙합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 힙합이 아니더라도 뭐 보컬적인 면이나 뭐 댄스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끼가 있으면 어떻게 됐든 참여해도 괜찮은 대회라고 그리고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차 프리즘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스태프들이 꼼꼼하게 무대를 점검하는데요. 행사 구성부터 음향, 조명, 무엇 하나 직접 손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내게 하는지 이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이 멋진 무대에서 오늘은 어떤 공연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춘천의 젊은 뮤지션들이요 꿈을 펼치려고 지금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오늘 공연의 참가팀은요 총 6팀. 보면요 젊어도 너무 젊죠. 우연히 참가자들은 모두 10대더라고요. 저랑 열기 굉장히 큰 무대더라고요. 근데 떨리진 않으세요? 저희가 첫 번째도 했었고 이제 두 번째 프리즘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떨리지는 않는데 막상 할 때만 좀 떨리더라고요. 전에도 좀 아쉬운 게 좀 있었고 이렇게 경험도 쌓으면서 좀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프리즘 참가자들의 실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한 소절만 들어도 우린 알잖아요. 소름 돋았어요. 노래는 역시 캠이죠. 정말 우리 친구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감성 발라드, 라운제나의 솔로 무대까지 이 꿀보이스 정말 탐나더라고요. 저도요. 오다님의 공연을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두 번째. 네. 어떻게 공연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공연을 딱 그때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신기했죠. 아이들이 뭐 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되게 눈물 날 뻔했어요. 오늘 공연 잘하라고 우리 따님한테 한마디 할까요? 솔리바 너가 최고야. 화이팅!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관객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관객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관객들의 인기 투표가 오늘 공연 성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세요. 소심을 바랍니다. 관객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댄스, 보컬, 랩, 무대 연출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입니다. 매해마다 우리 아이들의 공연을 보시잖아요. 예. 보실 때마다 어떤지 궁금해요. 예전 저 때는 참
공연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예.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실 예정이세요? 저희는 솔직히 뭐 자작곡이다 뭐다 이런 건 없고요. 아마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희는 눈빛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소속 가수들의 오프닝 공연으로 본격적인 프리즘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용석 씨, 명수 씨도 즐길 준비 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여고생의 최고에서 뿜어져나온 힙합 에너지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보다 10살 어리지만요. 이날만큼은 오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너무 파워풀하게 댄스를 잘 춰요. 이 팀도 대단해요. 베이고 같은 칼군무. 근데 이 친구들이 중학생이에요. 말이나 되냐고요. 누나라고. 최연소 참가팀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사전 인기 투표에서 유명세를 실감하게 했던 여고생 댄스팀 문영입니다. 진짜 실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도 중학생이지만 그런 실력에는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했어요. 자, 심사 발표에 앞서서 미리 공지되지 않은 깜짝 출연자를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깜짝 출연자, 범상치 않은 매력적인 디텍 누구일까요? 정말 분분 같은데요? 누구시죠? 저예요, 저예요. 저 계속 연습했어요. 자택이죠, 저기? 네, 집이에요. 2시간째예요. 뭐 하시는 거죠? 못 외우겠어요. 저도요, 도전을 했습니다. 몸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냐면요, 표정 연습만 했네요. 표정은 아이돌급이에요. 아무리 연습해도 모르겠어요. 실력보다는 노력이 빛났습니다. 어머! 표정 보면요, 아이돌이에요, 이미. 아이돌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더 부끄럽네요. 저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 발표가 이어집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무대, 그 결과는요? 270.4점, 무명 284.4점으로 사인이콜 열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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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희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저번 공연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뭔가 얻은 성과가 없어서 요번에는 그냥 약간 저희를 약간 성장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왔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 약간 감사합니다. 네, 약간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소감 어떤지 궁금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준비했던 만큼 좀 더 치밀하게 잘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고요. 다음번에는 요번에 아쉬웠던 점들을 토대로 조금 더 개선을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이 꿈과 패기로 도전하는 무대 프리즘을 만나봤는데요. 네네. 지난 4월 1차 공연 때 모여진 수익금은요. 강원 산불 모금 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꾸며지는 프리즘이요. 앞으로 춘천에 있는 뮤지션 등용문이 한번 되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프리즘 정말 말 그대로 꿈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몸친이 연희 씨가 저렇게 무대에서 그러니까요. 환호성을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정말 이 무대가 꿈을 이루어주는 무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쳤어요. 네. 거기 더해서 이번에가 2회째라면서요? 네, 이제 다음 공연은요, 다음 네. 경연은 8월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2달 간격으로 공연을 해서 연말에는 왕중왕전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특전이 열리거든요. 네. 뭐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네. 만들어주는데요. 네. 여러분, 저도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석 씨랑 명수 씨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니, 그렇다면은 연희 씨는 혹시 왕중왕전에 그러게요. 욕심은 없으신지? 제가 무대의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거든요. 8월에 춤 연습을 조금 한다면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심장이 너무 떨려서 네, 네, 저는 네. 관중석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연희 씨의 용기에 제가 박수를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정말 밤늦게까지 이렇게 맞아요. 연습을 열심히 하셨다고 네. 손이 자자했어요. 맞아요. 잘 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천해서 온 소식 만나봤으니까요. 다음 소식은 강릉으로 가볼까요? 그럴까요? 강릉에는 정말 유명한 관광 명소들 뭐 익히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뭐 정동진 있고요, 경포해변 있고 뭐 안목 커피
커피거리. 카페거리 유명하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더해서 강릉을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가 또 하나 있다는데 네.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네요. 네. 어디일지 지금 함께 만나봐야 되겠죠. 네. 네. 골목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평범한 일상도 만날 수 있고요. 그 속에 담긴 강릉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강릉으로 골목 여행 떠나보시죠. 네, 이곳은 강릉의 원도시민 중앙동 골목입니다. 중앙동은 월화거리부터 대도오브 관악까지 강릉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중앙동 옛 골목들을 걸으면서 강릉의 옛날 이야기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련한 추억 속으로 골목 여행을 떠나볼 곳은 강릉시 임당동. 오랜 시간 강릉의 생활문화 중심지로 자리해왔지만 지금은 활기를 잃어버렸는데요. 옛 풍경을 간직한 임당동 골목길이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당동은 아시다시피 시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택가예요. 그래서 일명 약간 좀 이 동네가 가장 강릉의 중심이었고 가장 그 핵심의 그 주택가였는데요. 옛날에는 좀 최고의 그런 동이었습니다, 중앙동. 이야기 가득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채가의 리포터. 어떤 느낌일까요? 임당동은 지대가 낮고 연못과 숲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아마 동네 주민들은 기억하고 계실 테죠. 코울릭의 친구들과 골목을 뛰어놀던 이야기, 낮은 담장 너머로 옹기종기 모여 살던 이웃들,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빤히 꿰고 있었던 그 옛날의 정다운 임당동을요. 이곳에 벽화골목 소풍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소풍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소풍을 떠날 때 저희 왜 굉장히 설레고 즐겁고 그리고 또 좋았던 추억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추억을 되살려서 이 거리에 오시면은 그런 다양한 옛날 동화나 이제 이런 그림들을 벽화를 보시면서 이제 그 옛날 동심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끔 만들고자 이제 컨셉을 잡았고요. 빛바랜 추억 속으로 떠나는 여행은 소풍을 가는 길처럼 즐겁기만 합니다. 회색빛 골목길은 알록달록 무지갯빛으로 되살아났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한아름 미소를 선사하죠. 정겨운 풍경에 녹아들어 사진 한 장 남기는 것도 골목 여행의 즐거움. 네, 이렇게 저처럼 아리따운 꽃들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요. 골목길 한켠에는 이렇게 작은 어항 속에서 뛰어노는 물고기들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벽화에 새겨진 바람이었던 내 지난 이야기라는 글귀를 보면 산들바람 같았던 저의 지난 날들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임당동 벽화골목은 지난해 10월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했는데요. 동화 속 한 장면과 아름다운 시 한 편,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골목길. 곳곳에 트리가트도 그려져 있는데요. 재치 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300m의 짧은 길이지만 임당동 골목길은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고 공감을 선사하는데요. 마을의 옛 모습을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사진전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잠수교라고 돼 있네요. 여기 60년대 잠수교인데 지금은 여기가 다리로 만들어졌는데 이 다리 기억나세요? 아, 기억납니다. 이게 일명 섭다리라고 하는 다리인데 동네 주민들이 굵은 나무를 자르다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거 놓았던 다리입니다. 아, 그랬구나. 예. 산호다리. 예, 맞습니다. 이게 성남동에 빛이 현재는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성남동 지금 잠수교 다리가 이 다리입니다. 요 이제 물가고 갖고 사진이라도 이렇게 비치해 놓고 깔끔하게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강릉의 옛 모습을 보며 흘러간 세월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거리에서 아련한 추억을 발견하고 여행객들은 따뜻한 공감을 담아갑니다. 이 골목길을 지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골목을 보면 참 좋다. 진짜 그 마음이 지나가는 길이 마음이 진짜 소풍 가는 길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카메라에다 모든 걸 많이 담아갔어요. 담아서 자기들의 그 홍보를 많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하고 가셨습니다. 임당동 골목길 옆은 문화의 거리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옛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임당 생활문화센터, 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입니다. 임당 생활문화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임당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이에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 모임한테 공간을 대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층 규모의 건물엔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 놀이터가 들어서 있는데요. 과거 원도심으로 기능했던 임당동이 이젠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네요. 강릉의 옛 시간을 간직한 골목길. 그 추억을 모아 다 함께 나누고자 임당동은 색다른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회색빛 골목에서 이끌어낸 벽화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소중함이 아니었을까요?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저도 오늘 중앙동 골목길에서 많은 소중한 추억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중앙동 골목길로의 골목여행, 여러분께도 강추합니다. 강릉의 원도시민 임당동으로 골목 여행 떠나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릴 적에 그 네. 친구 집 앞에가 이제 저런 골목이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이렇게 축구공 같은 거 갖고 놀던 기억이 나는데 막 진짜 도둑고양이가 한 마리 확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감성에 빠졌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학교 갔다 오면 이 골목을 못 나갔어요. 왜냐면 워낙 예뻐가지고 저를 한번 보겠다고 남학생들 딱 줄을 서가지고 줄 서서 꽉 찼군요. 아빠가 그렇게 그만 좀 가라고 이런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자꾸 웃으려고 하세요? 창피해서요. 아니, 연희 씨는 골목 여행이 아니라 그냥 꿈속에서 혼자 꿈을 꾸고 오신 것 같은데 그만하시고요. 네. 임당동 골목길에는요, 벽화뿐만 아니라 옛 사진전이나 트리 아트도 있습니다. 골목 여행도 하고 예쁜 사진도 남겨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레트로, 그 레트로풍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레트로풍이 이 카페에 이 골목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좀 색다른 여행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강릉의 원도시민 임당동으로 골목 여행 떠나봤는데요. 이것과 견줄 만한 곳이 바로 순천에 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순천의 문화거리인데요. 2009년부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순천의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네, 정말 핫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당연히 있고요. 낭만과 예술까지 버무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서 배움, 또 즐거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장면부터 무리를 일으키며 찾은 이곳은요. 1900년대 초반에 사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배움이 있고 낭만이 있고 여유가 흐르는, 그래서 하염없이 걷고 싶어지는 거리에서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여행. 오늘 이 거리에선 현진 씨의 목표는 우아한 남자가 되기 위한 오늘의 시작,
오늘은 여러분 제가 우아하게 여러분을 모시도록 할게요. 순천 원도심의 중심이자 700년 전 순천 부읍성이었던 역사적인 터,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가 어디냐. 이리 오너라. 조용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수업 중이라고요? 네. 예.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양 고전반 수업이 있습니다. 들어볼 수 있습니까? 앉아. 대체 어떤 수업이 진행되나 봤더니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 옛날 서당 느낌이랄까요? 제가 아는 한자로는 뭐 그냥 넘기시네요. 그래서 제가 패스. 순천 시민들입니다. 이제 고전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평소에 학문과 어떤 예술에 대한 상당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된 분들이 오셨습니다. 선택되신 분들. 네, 그러지 않으면 오기 어려워요. 선생님도 선택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보십시오. 빙. 일주일에 한 번 한옥 글방에서 배움의 장을 펼치는 동양 고전반 회원들. 그런데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못와. 또 직장 다닐 때 못와요. 이제 백수건 날에 되면 오겠죠. 그래서 백수건들은 안 온다는 건 않아요. 공부가 뭔지 모르겠다 안 와. 근데 우리 지금 정립해 오신 분들은 시간도 있고 자기 자신을 다시 재연마해야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시면 또 공부도 새롭게 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골치는 맑아지고 마치 외갓집에 온 듯한 편안함 속에서 책도 보고 모임도 하고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우아한 공간이죠. 평생 직장 생활 쭉 하다가 퇴직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평생 또 여기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그런 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처음 조성된 이래 순천의 인사동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볼거리, 놀거리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온 문화의 거리. 자, 걷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옛날 집들이 새롭게 탄생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이것도 색다릅니다. 유럽 도자기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야, 유럽 도자기? 와. 웰컴 투 도자기 월드. 뜯어붙이는 스타일. 네, 두 번째. 덕지. 천년의 스캔들이라 불리는 헨리 8세와 그의 여인들을 도자기로 만나는 이곳. 마치 유럽 한복판에 온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진짜 박물관이네. 안녕하세요. 유럽 박물관의 관장님. 네. 어떻게 이렇게 박물관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공부시키러 가면서 네. 그때도 갈 때도 그림과 도자기를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가서 이제 경매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한 15년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살았던 주인장이 애지중지 모았다는 글로벌 도자기들. 사실 너무 많아서 확실히 세본 적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는 뭘까? 바로 이 24K로 금칠한 이 도자기보다 더 비싼 게 있지만 쉿! 비밀입니다. 이런 곳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문화의 거리 지금 공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내년이면은 볼거리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니까요. 우아한 차 한 잔의 차 한 잔의 여유까지 여유를 꼭 즐기며. 누려보세요. 특이한 건물들도 굉장히 많네요. 와, 사진관이네. 무려 100년 전 작품이라는 이 건물. 오래된 교회 건물을 사진관 겸 갤러리로 이용 중입니다. 문화의 거리엔 이런 오픈 갤러리가 여러 곳인데요. 순천 부읍성 성곽터를 활용한 골목길, 이것도 그중 하나. 이 주황색 길이 옛날 그 읍성의 성곽의 길들을 그대로 이 주황색 길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와, 옛날 정말 사진들이
그대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700년 전 순천의 민초들이 밟았던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100년 전 순천 부읍성 생활상부터 선교사들이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골목길 끝자락에서 또 하나의 우아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꼭 들려야 한다고 해서 주로 인문학 사전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 판매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 모임도 하고 독서 토론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잡지 같은 것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저자와의 북토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던 곳에서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책방이 이렇게 진화했네요. 책 소개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얼과 페달이라는 분이 네네. 이렇게 장흥에서 이렇게 집을 네네.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안에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세탁을 하신다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기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네네.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책으로 담으셨는데요. 책을 통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시간. 작은 책방이기에 가능하겠죠. 그 지역 문화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골목 책방들이 많이 생겨야 이 지역의 또 다른 문화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마을 공동체 교육과 어떤 공동체적 삶, 공동체적 문화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꽃 피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적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작은 책방이 대변신을 꾀한다는데요. 영화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독립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책방. 사람들이 문화의 거리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책 읽고 같이 토론하고 또 같이 영화도 보고 하니까 저 같은 이렇게 나이 든 엄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이고 또 저와 다른 사람, 다른 세대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이 참 좋아요. 어둠이 내려앉은 문화의 거리를 채우는 흥겨운 음악 소리.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거리 위의 공연 골목 버스킹 덕분에 현진 씨의 우아한 하루가 더 멋지게 마무리됩니다.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삶을 빛내는 문화가 있고 마음을 채우는 예술이 있고 낭만이 흐르는 그곳. 우아한 골목길, 우아한 거리. 순천 문화의 거리로 얼른 오쇼잉. 네, 계속해서 이번 소식 원주에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스튜디오에도 좀 꽃이 있지만 네. 자, 두 분은 꽃 좋아하시나요? 저는 꽃 정말 좋아해요. 연희 씨도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꽃을 사러 직접 시장에도 가고요. 꽃 사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뭐 장미꽃, 카라 이렇게 잎들 큰 꽃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꽃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또 자연에서 피는 야생화 있잖아요. 야생화. 그런 야생화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들꽃, 뭐 풀, 뭐 네, 아무튼.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명수 씨 말에 동감을 하는데 지나가다 예쁜 그 들꽃이 있으면 수수하면서도 은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근데 기사를 봤는데 이런 들꽃이 좋아지면 나이가 먹었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거 좋아할 나이예요, 저희. 그래도 그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또 그런 것도 발견하고 그런 거예요. 발밑에 있는 들꽃 같은 거, 그렇죠? 네, 뭐 맞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꽃 주인공은요, 바로 꽃창포라고 불리는 꽃입니다. 원주의 한 농원에서 이 꽃창포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여러분 지금 이 뒷배경 보이시나요? 이 보랏빛 물결이 막 일렁일렁이는 게 오늘 제가 이 보랏빛과 맞춰서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나요, 피디님? 네, 끄덕끄덕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풍경을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정말 이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풍경입니다. 일본에 라벤더 축제가 있다면 우리 원주에는 꽃창포 축제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요, 꽃창포 감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원주시 흥양리의 꽃창포 습지에서 열린 꽃창포 축제.
아름다운 꽃창포를 감상하며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원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 나와보니까요. 이 향긋한 꽃 냄새는 물론이고요. 이 아름다운 꽃까지 더해져서 정말이지 요즘 같은 계절에 안성맞춤인 풍경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게다가 오늘은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알려주세요. 이쪽에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외래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농산물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청년 농부들, 청년 사업가들이 꿈과 희망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습지를 가득 채운 여러 색깔의 꽃창포. 이 꽃들은 이 농원에서 육종 연구를 위해 키우고 있는데요. 해마다 꽃창포가 만개하는 이맘때 특별히 원주 시민들을 위해 습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다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관람객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인데요. 네, 세 분이서 꽃창포에서 너무 이렇게 소녀소녀하게 밝게 웃으시면서 놀고 계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즐겁고 지금 뭐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그랬었는데 오늘 화창하고 그래가지고서 꽃도 예쁘고 저렇게 나비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기 이쁘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3년째 올 때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올 때마다 즐겁게 이거 매년 생각이 나서 여기 오고 있어요. 와, 꽃이요. 너무 색깔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기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흔히 볼 수 없는 꽃인 만큼 다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꽃창포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기분도 들고 또 우리나라 고유 꽃 품종이잖아요. 참 예쁘고 다양하네요. 김연아 리포터도 이곳에서 인생 사진 한 컷 남겨야겠죠. 그런데 이 꽃창포는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건가요? 이 논에다가 꽃창포를 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습지 식물들 다양하게 이제 뭐 그 물레나무라든가 부처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키우면은 물이 정화되면서 많은 그 생태계 뭐 이제 과거에 옛날에 어릴 때 보았던 꼬마 잠자리라든가 실잠자리 이런 것들 그런 나비 곤충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그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의 일원으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꽃창포를 심었는데 습지원이 제대로 이제 살아난 거죠. 여기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한 판 한 판씩 이렇게 꽃창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일까요? 이거는 이제 가져가시기 좋게 한 판씩 이렇게 해서 담아서 드리려고. 마을에서는 이 꽃창포 묘를 한 곳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창포를 집에서도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서 한 판씩 사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꽃창포 구매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예, 저희 집이 주택인데 그 주변에 저희가 연못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주변에도 심고 다른 이게 물이 많지 않아도 이게 잘 자란다고 하니까 제가 워낙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청년 포럼도 열렸는데요. 마을 청년들과 지역 청년들의 만남의 장입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원도의 청년들이 나다운 삶을 강원도에서 자체가 일자리가 없다. 강원도 청년들이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미세먼지, 자동차 내연들 이젠 그만 먹고 싶은데 버스킹 공연으로 흥을 더해봅니다. 강원도의 청년들이 계속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민과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중에서 민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강원도의 청년들이 나답게 이 강원도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청년 포럼부터 버스킹까지 이제 관람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그 청년들이 더 놀거리도 많아지고
좀 이렇게 지역에 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공연이 너무 따뜻하고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 주민, 지역문화 전문 인력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축제에는 홍보와 체험 부스도 차려졌는데요. 이렇게 다 그리고? 그래요?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나만의 하나뿐인 꽃창포 부채도 즉석에서 만들어 봅니다. 자, 제가 꽃창포 축제에 와서 이 부채를 그림을 그려서 완성해 보았는데요. 올여름 이 부채 하나면 이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재미있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꽃창포 축제 부채 완성! 이 농원은 원래 야생화를 육종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주민들이 정성껏 키운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이 식물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단오절에 창포를 이제 머리 감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물에 삶아서 머리도 감고 옛날서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약초로도 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지금 꽃창포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럼 꽃창포랑 이 창포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창포는 이제 그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논내 습지 식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원예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초여름 정취 가득한 꽃창포 습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지역 주민과 원주 청년들이 함께해 그 의미가 더 컸는데요. 축제를 통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꽃창포 습지원에서 펼쳐진 특별한 축제.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나마 마음껏 즐기셨나요? 아마도 이번 축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최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마 더더욱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풍성한 자연을 선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 생태를 가르쳐준 이번 장소. 앞으로 꽃창포 축제가 더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 꽃창포 빛깔이 참 예쁘네요. 또 보라색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흰색도 있어요? 다양한 네. 색으로 피어 있어요. 저기라면 그야말로 연희 씨가 좋아하는 그 인생샷 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갔을 때 저 한 만장 찍었죠. 맞아요. 너무나 인생 사진 건지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저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가볼래요? 좋습니다. 뭐 인생샷도 건질 수 있고 네. 예쁜 꽃창포도 볼 수 있고 여기 더해서 뭐가 좋냐면요. 지역의 청년들과 주민들이 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의미 있는 행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현희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요 오늘 춘천에서 끼를 뽐낼 수 있는 프리즘 소개해드렸는데요. 3차 경연이요 8월에 열리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무대에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필라테스와 서핑, 요가를 통해 활력은 물론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바꿔봤습니다. 공연예술과 전시, 프리마켓,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종합문화예술축제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이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현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호반의 자전거길은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알려지면서 주말이면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수를 따라 숲을 따라 매연한 경치를 감상하며 즐기는 자전거 라이딩을 소개합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벌써부터 강이나 계곡을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맘때 되면요, 이렇게 물놀이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놀이 계획 있으시다면요, 안전 예방 매뉴얼 꼼꼼히 체크하셔서 떠나시기 바랄게요. 네, 계곡의 경우에는요, 자갈과 바위가 많고요, 유속이 빠른 곳도 있어서 물길이 안전하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합니다. 네, 들뜬 마음에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막 입수하시는 분들 네. 계실 거고, 또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준비 운동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몸에 무리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 꼭 지키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햇살처럼